2021년 9월 26일 제 책장에 있는, 제 방에 있는 책들을 쭉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남기기용이라고 봐도 좋고 뭐 책 소개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테마록입니다. 집에 원래 있던 세 권, 국내편 세 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가 지 용돈으로 샀고요. 제가 아마 고등학생 혹은 중학생 때 아마 한 번씩 쭉 다 읽었을 거예요. 지금 아마 2022년에 그 애니메이션화 돼서 나온다고 하는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호혁 작가님이 직접 이제 시나리오 같은 거에 참여를 해서 이제 이야기를 끌어간다고 하시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테마록이야 뭐 크게 책에 대해서 소개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책이고 한국에서 판타지 문학을 얘기하자면 테마록 절대 빠질 수 없는 책이죠. 영세대 판타지 소설이죠. 그 옆에는 세계편 개정판과 소장판이라고도 하던데요. 그리고 외전이 있습니다. 세계편 3권은 이제 세계편 말미가 좀 다르다고 해서 산 책이고, 외전은 팬심, 뭐 읽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샀습니다. 뭐 괜찮았어요. 일단 테마록은 저한테는 이미 추억 보정이라는 게 돼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 필력이든 뭐 개연성이든 뭐 이런 걸 떠나서 저한테는 추억입니다. 하나의 추억. 이렇게 긴 호흡의 소설을 꾸준히 읽었다는 것. 거기서 나한테 울림을 주는 캐릭터,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만날 수 있다는 거. 만났었다는 거.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직 살아있다는 거. 생각하면 굉장히 의미가 깊은 소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세대, 한 10살 정도까지는, 10살, 20살 정도까지는 그분들도 대부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소설입니다. 요즘 세대 친구들은 잘 모르겠어요. 자, 뭐 주저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소설을 보겠습니다. 동일 작가의 소설입니다. 유희혁 작가님의 바이퍼케이션 하이드라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도 숨어있고 약간 스릴러 같기도 한 그런 소설입니다. 반전도 있고. 네. 제가 이 책은 군대 근처에 있는 중고서점에서 한 권씩 샀던 걸로 기억해요. 아마 제가 이 소설을 고등학생 때 한번 읽고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고 이제 그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괜찮게 읽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소장하고자 그렇게 산 것 같습니다. 군대에 있으면 돈을 쓰게 돼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푸는 용도로 저는 아마 음반, 책 이런 위주로 좀 샀었어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애완동물 공동묘지와 롱워크가 있습니다. 스티븐 킹의 소설이죠. 애완동물 공동묘지는 최근에 샀습니다. 스티븐 킹의 소설 중에서는 제일 오스스한 소설이라 해서 읽어보려고 샀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금액 때문에 샀습니다. 금액 때문에. 중고서적으로 샀는데 그 택배비를 아끼고자 그냥 책을 2권 더 사자 해서 주고 한 겁니다. 롱워크는 학교 도서관에 없길래 샀습니다. 언제 읽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달의 제국 있습니다. 2-3번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빌려 읽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마 제가 사서 읽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를 해보자면은 주식 그리고 그 매국노를 일컬어지는
이 두 요소를 잘 교묘하게 잘 교차시켜가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뜨지 않았는데 좀 떴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7개의 고양이의 눈. 겨울 서점에서 그 주인장이 자신의 인생책이라고 소개했던 운명. 이 책은 약간 판타지를 기대하고 산 건데 아직 안 읽어봤고요. 표지가 굉장히 기괴하죠. 송충이도 아닌 것이. 언젠가 읽어볼 것 같고, 운명도 이거는 시리즈가 두세 권 뒤에 더 있던 것 같은데 일단 1권을 읽고 운명을 읽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소설은 스타크래프트를 제가 지금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좋아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잘 하진 못하지만 그래서 산 책입니다. 사라 캐리건의 얼굴이 있고요. 두 권 다른 책이에요. 두 권 다 1권인데 좌측에 있는 거는 제가 1권 읽고 그냥 이거는 구할 수가 없어서 못 읽었고, 우측에 있는 거는 1권은 제가 이거는 읽고 2권은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을 겁니다. 뭐 그냥 써 나쁘지 않았다. 그냥 스타크래프트 얘기다. 뭐 굳이 추천하진 않겠습니다. 굳이. 네.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이탈로 칼비노가 엮은 세계의 환상 소설이 있습니다. 책값이 2만원인데요 2만원에 비해서 책이 굉장히 두껍죠. 여러가지 수많은 작가들이 모여있어요. 언젠가 한번 읽어볼 것 같은데 뭐 가볍게 하나씩 끊어서 읽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 마라비오소 마고 데 오스, 제 인생소설, 인생 동화라고 할 수 있는 오지 마법사 스페인어 버전입니다. 스페인어 공부를 하는 겸 읽어보려고 샀는데 아직까지 펼쳐보지도 않았죠. 그리고 이 책이 약간 추격본인 것 같아요. 오지의 마법사가 이렇게 짧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한국어를 읽었을 때 그랬는데 이건 약간 추격본인 것 같더라고요. 뭐 일단 읽고 판단하는 걸로. 펜클래식으로 샀으면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모, 이게 스페셜 에디션인가요? 그 유명한 모모인데 아직도 안 읽었습니다. 그리고 메이블 이야기 중고서적으로 산 건데 한참 됐을 거예요. 4, 5년 된 책인데 제가 산지 아직까지 안 읽었어요. 자연 관련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독서토론클럽 2016년도 독서토론클럽에서 지원금으로 산 미니어처 리스트. 판타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설정은 재밌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봐야 되는데 참. 그리고 프래그먼트 2015년도 제가 소설에 대해서 그렇게 뭐 아는 게 많지 않을 때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소설입니다. 잠을 포기하면서 읽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든 책인데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다시 읽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5억 년을 기다려온 생물학적 재앙 이렇게 적혀 있듯이 설정이 재밌습니다. 이제 고립된 핸더슨 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무지막지하게 강력한 생물들이 살고 있죠. 갑각류 종류의 생물들. 그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원반개미 굉장히 강력한 친구죠.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는. 소설 자체는 조금 아쉽더라도. 네. 그리고 헝거게임 시리즈 3권. 영화는 제가 쭉 한번 다 보고 영화 첫
편인 한국 게임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장도 하고 있는데, 책은 1권은 읽다 말았고 나머지는 아직 안 읽었습니다. 이것도 읽어봐야 되죠. 캐칭 파이어, 그리고 모킹제이. 여담으로 제 최애 캐릭터는 피닉 오데어입니다. 피닉 오데어. 그리고 한국 게임의 스피노프라고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 한국 게임의 최고 빌런, 이제 캐니스 에버딘의 적이라 할 수 있는 스노우 대통령, 프레지던트 스노우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죠. 호불호가 갈리던데 제가 한국 게임을 만약 재밌게 읽는다면은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당연한 얘기네요. 그리고 2020년도 제가 박수를 쳐줄 만큼 잘 읽었던 혹성 탈출입니다. 야, 제가 아까 낮에 혹성 탈출 영화화된 거를 그 유튜브에서 요약된 걸 봤는데 기억이 새록새록 돋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참 잘 만들었다. 소설 기발하다. 혹성 탈출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 리부트된 3부작 말고 진짜 여기 적혀있듯이 진짜 걸작 중에 걸작입니다.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재미도 있고 반전도 있고 그야말로 완벽한 소설 중 하나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전기형의 꿈을 꾸는가와 아이로봇 같이 소개하죠. 안드로이드는 전기형의 꿈을 꾸는가, 필립 K. 딕의 소설 좀 아쉬웠고요. 저는 일단 문체가 저는 좀 별로였어요. 그 블레이드 러너였나요? 그 영화가 된 게 그거를 먼저 보고 소설을 읽었는데 저는 좀 그에 비해서 아이로봇은 약간 유치하다면 유치할 수도 있고 좀 이야기가 좀 순한 편이에요. 여러 가지 로봇들과 관련된 오므니버스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저는 굉장히 뭔가 좀 클래식하다, 뭔가 교과서적이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이로봇은 괜찮았습니다. 이 두 권 다 제가 과학, 수업, 교양을 들으면서 책을 빌려 읽기 좀 그래서 샀던 책입니다. 그 옆에 있는 책은 알파 베스티어리. 이것도 아마 독서토론 지원금인가? 그런 걸로 샀을 거예요. 아직 읽어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네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로 아마 한국 작가일 거예요. 네, 맞네요. 그리고 캡틴 블루베어의 13과 2분의 1의 인생. 발터메르스 작가의 제가 꿈꾸는 책들의 도시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의 소설들을 한 권씩 한 권씩 읽고 모아볼까 하다가 지금까지 진행된 게 이 두 권입니다. 아직 안 읽었어요. 사기만 했습니다. 이 두 책을 읽고 나서 야 정말 재밌다 싶으면 아마 더 사서 읽거나 빌려 읽거나 하면서 컬렉션을 만들 것 같은데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웃집 슈퍼히어로 재밌어 보여서 샀고요. 중고나 샀죠 이것도 역시. 그리고 거울로 드나드는 여자. 독서 토론클럽 코로나 이후에 진행했던 독서 토론클럽에서 돈이 워낙 많이 남아가지고 이제 책을 좀 많이 샀는데 그때 산 책입니다. 진짜 표지가 웅장합니다. 딱 보면 뭐가 떠오르지 않나요? 애니메이션? 영화?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인가? 딱 그 느낌이 떠올라요 저는. 재밌을 거라 생각합니다. 읽어봐야죠. 그리고 패왕의 가문. 이 책에는 사연이 있죠. 제가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 읽고 괜찮다 라고 생각한 책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바리 오테로 선생님의 책이라서 저는
그래서 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절판됐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홈플러스에 있는 서점에서 우연하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뭐 앞뒤 잴 거 없이 무조건 산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산 책입니다. 참 잘 샀어요. 그리고 나라 훔친 이야기 4권. 적혀있듯이 삶에서 도산 나라를 훔치다. 사이토 도산부터 해서 오다 노부나가 아케치 미세이데까지 다루는 책입니다. 역사소설이죠. 재밌게 읽었고요. 작년 제가 꼽은 책들 중, 소설 중 제일 좋았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것도 시바르 타로 선생님의 책인데, 신생구미 혈풍록, 그리고 막말의 암살자들. 제가 최근에 타올라라 검 3권을 읽고 도서관에서 빌려 읽고 신생구미에 관심이 생겨서, 그 타올라라 검을 구하기에는 워낙 가격이 비싸가지고 한 권에 2만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중에 돈을 벌면 사자 싶어서 신생구미 혈풍록은 좀 싸게 팔길래 중고로 샀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밑에를 한번 볼게요. 전국지입니다. 10권짜리. 제가 일본의 전국시대, 생고쿠 시대,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라고 하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산 책입니다. 10권짜리라 부담이 있어요. 한번 읽기 시작하면 쭉 읽으려면 적어도 한두 달은 잡고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 사이에 다른 책을 읽으면, 다른 소설을 읽기에는 조금 그런 게 있어서 나중에 읽어보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시바르 토련 선생님이네요. 항와유방 아직 안 읽었고요. 그리고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류마가 간다. 이거는 제가 고등학생 때 한 3권까지 읽었나요? 읽다가 하차했습니다. 힘들었어요. 10권이라는 게 그 테마록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라, 테마록은 그래도 3, 4, 6, 6으로 끊어져 있는데 이건 한 번에 10권이라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각 잡고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언젠가 다시 읽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소설을 중고 책으로 샀습니다.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시바르 테러 선생님의 작품이고요. 미야모토 무사시 조금 읽다 말았죠. 다시 읽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숙적, 이거 2번 읽었을 겁니다. 가토 기요마사와 고니시 유키나가의 라이벌 구도를 그린 소설입니다. 엔도 슈사쿠가 기독교 가톨릭 신자인데 여기서는 고니시가 가톨릭 신자죠. 그래서 그 기독교적 가톨릭적 문화가 좀 녹아있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씨, 이 2권이죠. 이것도 산지 꽤 됐어요. 이 책에 대해서 극찬하는 평을 보고 제가 한번 사서 읽어보자 라고 생각해서 산 건데 아직 안 읽었죠. 칼이나 뭔가 무력 같은 싸움은 없는데 굉장히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언제 읽을지 모르겠네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책도. 그 옆에는, 잠깐만요, 좀 이따 놨죠. 개백의 칼입니다. 이거 아마 2권 정도 읽었을 거예요. 한때 개백을 굉장히 좋아했던 입장에서 읽었습니다. 뭐 괜찮았어요. 개백과 무율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끌어나가는데 좋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 옆에는 아케치 미세이데. 이 책의 번역가님은
제가 블로그를 알고 있고, 지금은 다케다 신겐에 대한 소설과 우에스기 겐신에 대한 소설을 번역 중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올 연말 혹은 내년까지 나올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작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세키가하라 관련 소설을 또 번역주가 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읽어봐야지 해놓고 아직 안 읽었네요. 워낙 도서관에서 빌려 읽기를 추구하는 편이라 소장하고 있는 거 언제든지 읽을 수 있다 그 생각 때문에. 이에야스 에도를 세우다. 진짜 이거 이렇게 보면은 제가 전국시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보여요. 실제로도 뭐 관심이 있지만 역사 그 시기나 부분 중에서 아마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아마 임진왜란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던 것 같아요. 생고쿠 시대로. 이거는 역사 소설이긴 하지만 이제 군상극 이제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다루기보다는 에도를 세웠다. 에도를 세우는 과정, 뭐 물은 어떻게 끌어오며 성은 어떻게 지으며 그런 내용들이 다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역사를 잘 몰라도 읽기에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소설이에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름 재밌게 읽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읽은 소설 중 하나인 세키가라 전투. 5-6번 읽었죠. 처음에는 일단 포기했었는데, 야, 한번 완독할 때 그때의 그 쾌감이랄까요? 그 뿌듯함? 지금은 이 책이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절판되었기 때문에. 제가 샀을 때만 해도 아직 인터넷 서점에서 팔던 책이었는데 지금은 안 팔죠. 진짜 저한테는 삼국지보다 더 이제 인간에 대해서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책이고요. 아마 내년에도 한 번 더 읽지 않을까. 아마 계속 읽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아까 말했듯이 박현석 번역가님이 세키가라 전투 관련한 소설을 하나 번역해 주시면은 아마 그 책과 비교하게 되겠죠. 그리고 일본의 모래파 작가 중에 한 명인 사카구치 안고의 역사소설 울지 않는 새는 죽인다. 오다 노부나가 관련 소설이죠. 아직 안 읽었습니다. 읽어봐야겠죠. 사카구치 안고의 필력은 제가 이미 접하고 나서 감탄을 했던 터라 뭐 괜찮지 않을까, 재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드디어 Welcome to 이사카 월드. 여기 있는 모든 책들이 이사카 고타로와 관련된 소설들입니다. 딱 한 권의 에세이가 있죠. 자, 여기서 또 볼게요. 오디오 내기도 데뷔작입니다. 2000년에 화려하게 데뷔한 데뷔작. 좋고요. 사신 치와도 좋고요. 7일. 사신의 부력으로 원제는 그런데 한국에선 7일로 번역됐고요. 깽 시리즈 1, 2권 그리고 3권은 밑에 있어요. 좀 이따가 보여드리는 걸로. 또 심판이 나왔던데 심판은 아직까지 구매하진 않았고 언젠간 구매하겠죠. 오. 그리고 중력 비애로 저는 뭐 그냥 괜찮네 정도인데 좋다는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약간은 조금 무거운 소설 하지만 재밌는 뭐랄까요 좋습니다. 쪽말의 마보
지구의 행성이 충돌하기 전 시점을 그린 내용입니다. 괜찮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왕. 제가 이사카 고타로를 제일 처음 접한 책입니다. 고등학생 때 처음 만났죠. 그래서 마왕도 아마 3번은 읽었을 거예요. 마왕을 만나고 시바를 만나고 또 이렇게 조금씩 만나면서 2016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이사카 고타로를 좋아하게 됐죠. 그리고 제 인생 소설, 너무 애정하는 소설 사막입니다. 니시지마, 기타무라, 미나미, 도도, 도리, 이 5명의 대학생활 이야기인데 제 마음속에는 현실 속의 대학생활 외에도 여기 있는 5명의 대학생활도 있다, 이렇게 볼 정도로 애정합니다. 그리고 피쉬 스토리, 처음에 읽었을 때는 뭐 그냥 그랬는데 야, 걸작입니다. 이것도 좋아하는 소설이고요. 왕미 패너, 그냥 어떤 왕이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 책에 대해서는 말가루 말이 많아요. 뭔가 좀 이사카 고타로의 명상에 비해서 아쉽다, 좀 별로다라는 평도 많고요. 책 자체가 이게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번역 출간된 거라서 저도 그거를 알고 나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이렇게 오마주한 거라는 말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서 뭐라 말 못하겠네요. 그리고 SS 원숭이, 굉장히 특이한 표지죠. 책 내용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표지가. 제 생각으로. 파드, 아빠가 4명인 소년 이야기. 가볍게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애정하는 바이바이 블랙버드, 호시노 가즈이코, 그리고 마요미. 5명의 여자와 이별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죠. 왜 이별해야 되냐, 여기 적혀있죠. 이 책 추천합니다. 재밌어요. 제가 친구한테도 한 권 사줬는데, 생일선물로. 아직 안 읽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질들은 진나이,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죠. 가정법원 조사관이라는 직업을 삼고 있는, 그리고 그 후속작 서브머린. 이사카 월드의 팬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려온 작품, 천상천하 유아독존 진나이와 순진하고 성실한 무토 콤비가 12년 만에, 와우. 그리고 옆에 있는 요 4권 아직 안 읽었어요. 목푸남, 아이네클라인에 나왔던 무지크, 화이트 레빗, 후가는 유아도 아직 안 읽었어요. 올해 중에로 여기 4권 중에서 5권이네요. 화이트 레빗 5권 중에서 2권 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생활, 자동차가 이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뭐 그냥 그럭저럭 읽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면은 왼쪽 오른쪽에 있는 2권은 이사카 고토로의 단편 2편이 수록되어 있는 문학 잡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요. I love you, 여기도 이사카 고토로의 소설 하나, 단편 소설 하나, 투명한 북극곰이 수록되어 있죠. 다른 일본 작가들과 함께. 그렇죠. 여기도 숨어있어요. 비밀이라는 책에. 이건 아직 안 읽어봤어요. 읽어봐야 되고. 요거 2권도 아직 안 읽었죠. 그래도 괜찮겠네. 에세이고. 이것도 아쉬운 게
이사카 고타르의 에세이는 모든 내용이 번역돼가는 게 아니라 몇 개는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팬으로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일본어를 진짜 배워가지고 일본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건 평생 모르고 지나가겠죠. 모던 타임스 이거는 구판입니다. 이게 심판이고요. 구판은 일러스트가 안에 있는데 재밌어요. 일러스트가 진짜 재미를 더해줘요. 일러스트 보니까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마왕의 뒷이야기. 후속작이라고 하기에 조금 뭐할지라도 뒷이야기. 마왕의 준야라는 캐릭터의 미래가 나옵니다. 이거는 개정판이라 해야 되나요? 일러스트는 없어요. 크게 다른 점도 모르겠고. 이게 일본에서도 이게 이사카 고타로 작가님이 새로 아마 약간 내용을 바꿔서 썼을 거예요. 비교하면서 읽어봐야 할 것 같네요, 제가. 그리고 골든 슬럼버. 표지 딱 보면 저는 이병헌 배우가 떠올랐거든요. 뭐 관련이 전혀 없지만. 이 책은 제가 영화는 한 3번 정도 봤을 거예요. 근데 소설은 한 번 읽었는데 영화를 본 직후에 읽어서 좀 아쉽다. 영화의 잔상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입장이고요. 화성에서 살 생각인가. 이건 군대에서 읽었어요. 제가 중고 책으로 사서 군대에서 읽었고, 군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은 제가 중간에 흐름을 놓쳤거든요, 이 책을. 그러다가 다시 앞으로 쭉 후속하면서 읽었는데 뭐 나름 괜찮다, 그 정도. 크게 뭐 디스토피아 소설은 아니고요. 이것도 아마 겨울 서점에서 소개됐을 거예요. 광고 느낌으로. 남은 날은 전부 휴가. 근데 이 제목이 굉장히 멋지지 않나요? 남은 날은 전부 휴가. 내 인생에서 남은 날은 전부 휴가. 굉장히 뭔가 여유롭고 뭔가에 쫓기지 않는 그런 삶. 제목이 다 있다. 좀 가벼운 내용이에요. 전 나쁘지 않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러시 라이프. 이거 좀 치울게요. 표지가 굉장하죠. 이사카 코타로의 유니버스, 이사카 월드의 기반이 된다라고 저는 이걸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여기서 나오는 캐릭터들, 특히 구로사와가 피시 스토리에도 나오고 그 화이트 레빗에도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캐릭터다. 그 캐릭터가 처음 나온 책이 러시 라이프다. 그래서 이사카 코타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소몬스터. 이사카 코타로의 번역 출간된 책으로는 가장 최근에 나왔죠. 올해 나온 책.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 약간 뭔가를 특별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작가님이 쓴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캡틴 썬더볼트. 아베 가즈시기와 함께한 책이죠. 어떤 부분을 아베 가즈시기가 적었는지, 어떤 부분을 이사카 코타로가 적었는지까지는 저는 파악을 못하겠어요. 뭐 이미 그때는 제가 두 작가를 잘 몰랐던 상태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 예정이고요. 지금 둘 다 포기한 건 아니죠?
아까 3개를 구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만 손을 떼겠다고요? 이제 마지막 한 그릇 남았는데 포기하겠다고요? 제가 아마 이 책은 제목 때문에 확 끌렸을 거예요. 캡틴 썬더볼트. 멋있는 제목. 뭐 내용과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여담을 하나 말하자면 아베 가즈시게 이 작가의 번역 출간된 책은 지금 제가 다 읽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보리가 드로이의 코인로커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죠. 추석 때부터 읽은 책. 군대에서 한번 읽었었는데 다시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 네, 조금 아쉬워요. 저는 밤의 나라 쿠파. 표지가 굉장히 귀여운 밤의 나라 쿠파. 우아한 느낌입니다. 고양이 입장에서 이야기를 서술하는데 그 서술하는 배경이 우리의 지구라고 보긴 좀 그래요. 뭐랄까 좀 다른 세상인데 나쁘지 않게 읽었습니다. 이 책에 대한 또 추억을 얘기해보자면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군대를 가서 훈련소에서 불침번을 서는데 거기 있는 조교 중에 한 명이 이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책 밤이 나는 쿠파 나 저거 저거 읽었었는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뭐 거기서 나대기엔 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여기 있네요. 명랑한 객은 셋세라. 깽 시리즈, 명랑한 깽 시리즈의 3번째 책. 재밌었습니다. 약간 팬들을 위한 책. 깽 시리즈의 캐릭터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깽 시리즈를 읽어보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나쁘지 않다, 재밌다, 크크크 이런 느낌. 그리고 킬러 시리즈. 원래는 이 2권만 9판으로 나왔었거든요. 여기 있어요. 9판 그리스오퍼는 제가 샀었기 때문에 있고 마리아 비틀은 없거든요. 9판은. 그래서 심판을 갖고 있는데 그리스오퍼, 스즈키, 매미, 고래 그리고 푸시맨. 킬러 시리즈 하는데 그리스오퍼는 그렇게 긴장감 넘치는 소설은 아니에요. 저는 이 킬러 시리즈 3권 중에 제일 애정하는 게 마리아 비틀입니다. 진짜 매력적이에요. 캐릭터들이. 적혀있듯이 시속 200km로 달리는 밀폐된 공간. 아마 신칸센 맞나요? 일본의 기차 고속철도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몇 시간의 일들을 이렇게 두꺼운 페이지로 묘사를 하는데 재밌게 읽었습니다. 전. 이런 소설로 아마 엔터테인먼트 소설가라는 칭호가 붙지 않았나. 악스. 이 책을 번역 출간하면서 이사카 고토로가 내한했었죠. 저는 그때 몰랐고요. 그렇게까지 막 찾아보면서 있던 상태는 아니라서 출간되는구나 뭐 하긴 알았다 해도 제가 아마 서울까지 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괜찮게 읽었습니다. 감동적인 포인트도 있고요. 자, 그럼 다음 코너로 가볼게요. 자, 나폴레옹 놀이 아직 안 읽었어요. 재밌어 보여서 샀습니다. 중고 서점에서. 그리고 파리 대왕 2017년도인가요? 6년도인가요? 2017년도 제 기준 최고의 소설 파리 대왕입니다. 민음사 버전을 읽었었는데 엉망이죠. 번역이 옛날 번역이라서 현대 시대와 전혀 맞지 않는, 그리고 옛날 번역이라 해도
그렇게 애들이 그런 말투 쓰지 않는데 굳이 그런 말투로 번역한 이해가 되지 않는 번역본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최근에 중고로 샀는데 문희 출판사 걸로 샀습니다. 근데 이것도 번역이 썩 괜찮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고요. 자, 이거는 꺼내기가 좀 그러네요. 그냥 한 권씩 언급만 하는 걸로. 아, 표지를 봐야 예쁜데. 소설을, 아니, 표지를 봐야 예쁘기 때문에 다 뺐습니다. 한 권씩 볼게요. 아직 안 읽었죠?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 유명하죠.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사놓고 안 읽었습니다. 이것도 오늘 샀던 걸로 기억해요. 아닌가? 받았나? 무슨 이벤트로? 받은 거 같네요. 이벤트로. 그 다음 책은 빨강머리엔 중고 책으로 샀죠. 빨강머리에는 뒤에 시리즈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읽더라도 마음에 들더라도 뭐 큰 기대는 없습니다. 이건. 그리고 언더그라운드맨 중고책으로 샀고요. 재밌어 보여서 샀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책을 읽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그리고 주식회사 히어로즈. 아까도 있었던 이웃집 슈퍼히어로처럼 제가 히어로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산 책입니다. 뭐 그런데 크게 히어로 내용까지는 아니고 그냥 괜찮았어요. 저 누구의 인생이든 평생에 히어로 한 명쯤은 존재한다. 그리고 디저트 월드. 저는 이 책을 뭐라고 함줄 평했냐면 모던 코리아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모던 코리안 버전이라고 평했습니다. 그만큼 개연성이나 뭐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돼요. 약간 뒤죽박죽 느낌이 있는 그런 책이죠. 처음 읽었을 때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두 번째는 뭐 그냥 괜찮다 정도? 뒤에 있는 짧은 글로만 봐도 아시겠다시피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트라페지움 독서 토론 클럽 지원금으로 샀고요. 이 작가가 실제 일본 아이돌입니다. 여기 적혀있네요 밑에. 그분이 쓴 소설인데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일본에서. 읽어봐야겠죠. 사놓고 안 읽는 게 재밌어요. 맞네요. 소설도. 이것도 지원금으로 샀나요? 아닌가요? 모르겠네요. 워터십다운 합본을 알고 있는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란시스코 이나비. 솔직히 기대 안 하고 읽었던 책입니다. 제가 산 책도 아니고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책이었어요. 책장 안에 있던. 그런데 읽었는데 굉장히 힘을 준 책이에요. 청소년 소설인데 좋아하는 책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 용의가 있습니다. 힘들 때, 뭔가 힘든 시기가 닥쳐올 때 다시 읽고 싶어요. 솔직히 지금 기억은 잘 안 나거든요. 그래도 그때 그 느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마음노트.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고 좋아서 산 책입니다. 교훈적인 내용이 많은 책인데 언젠가 가볍게 읽고 싶을 때 다시 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겐지와 게니치로 A. 대단한 겐지. 무슨 내용인지 전혀 예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도 있던데 A 읽고 재밌으면 읽는 걸로. 그리고 천국의 책방 빌리건.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고 좋아서 산 책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읽었을 때는 굉장히 좋았지만 다시 읽었을 때는 많이 아쉽다. 큰 애정은 없습니다, 지금 이 책에. 옆 코너입니다, 옆 코너. 벌써 45분이 넘어가는 주절주절 타임. 연금술사. 아마 두세 번 읽었을 겁니다. 파울로 코엘ho.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아마 세계에서 제일 많이 번역된 소설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저도 나쁘지 않았다. 뭐 소설에 대해서 평이 많이 갈리던데, 저는 뭐 그냥 괜찮은 소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작가의 알렙 독서 토론 클럽 지원금을 샀어요. 이걸 아마 제가 연금술사에 감명을 받고 산 책일 거예요. 근데 아직 안 읽었습니다. 읽어봐야 되는데. 그리고 프랑켄슈타인 초판본 디자인. 이것도 아까 그 아이러브시랑 안드로이드 그 과학 소설 교양을 들으면서 산 책입니다. 저는 뭐 그냥 그랬어요. 메리 셸리가 이 소설을 19살인가요? 20살인가요? 그때 지은 걸로 생각하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차치하고 그냥 제 기준에서 뭐 개연성이나 문학적 그런 거나 재미 그런 거 봤을 때는 저는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아까 있었던 제일 애정하는 오즈의 마법사. 안에 이건 사파도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안 읽었습니다. 하지만 오즈의 마법사는 지금 제가 몇 번 읽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것도 아직 읽지 않은 천국 주식회사.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다음은 루이스 세풀베다의 연애 소설 읽는 노인. 읽으려 했는데 아직 안 읽었어요. 그것도 중고 서점에 샀네요. 그리고 자미제국 읽었습니다. 프랑스 작가의 소설이고, 이거는 제가 아마 군대에서 샀어요. 그 군대 근처에 있는 중고 서점에서.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서 굉장히 예민한 편이라서 잠을 잘 자고 싶다, 그래서 샀어요. 이 소설의 특징이라면은 문체가 굉장히 장황해요. 장강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네,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겠다 생각 없고. 그리고 미사고의 숲, 이것도 중고 서점에서 샀는데 싸서 샀어요. 싸서 읽어봐야겠죠. 열린 책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그 유명한 그리스인 조르바,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독서 토론 콜라보 도서비로 샀던 플랑드리 과장의 그림, 아르투로 페레스 레베테 샀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왜 기대하냐면 바로 이 책 때문입니다. 거미대가의 주인공 하이메 아스타를로와, 저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죠. 이 책 추천합니다. 재밌어요. 좀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스페인의 역사를 좀 알고 있다. 그 중에서도 언제일까요 그때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약간 근대입니다. 현대 근대 사이. 재밌어요. 자, 다 하려고 했는데 소설 코너만 할게요. 이제 마지막 한 코너 남았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입니다. 앙스트. 무닥 잡칠 거예요. 읽을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조언인데. 거울입니다. 예민해도 몹시 예민하지만 내일부터 편안하게 라는 책에 딸려온 책이고요. 딸려온 거울이고요. 1시간 채우겠네요 거의. 캐치 22 1, 2권과 파우스트 1, 2권. 제가 갖고 있는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의 유일한 유이한 2권 2시리즈. 캐치 22는 재밌다고 들어서 샀고, 파우스트는 그 유명한 요한 볼프가 폰게테 희곡이더라고요. 이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 봐야겠죠. 그리고 2018년 제 기준 최고의 소설 The Iceman. 진짜 전설입니다. 전설. 미쳤어요. 이 소설. 미친 소설이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다이스. 주사위 남자입니다. 주사위 남자. 주사위로 모든 걸 결정하는. 진짜 걸작입니다. 다시 읽을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힌 소설입니다. 그리고 한자와 나오키 사놓고 읽진 않았어요. 아빠가 아마 1권인가 2권까지 읽었는데 제가 읽어보고 줘서 정작 저는 아직 한 권도 안 읽은 책입니다. 5권도 나온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읽고 나서 뭐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 읽었죠. 그리고 미하일 불가코프의 그 여장과 마르가리타 영어판이고요. 읽어야 돼요. 근데 제 실력이 그 정도까지는 안 돼서 아직 못 읽고 있는 거장과 마르가리타 영어판. 그리고 열린 책들판. 미는 사보자는 제가 읽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서. 그게 좀 다르게 읽고 싶다 해서 거장과 마르가리타를 열린 책들 버전으로 샀죠. 물론 안 읽었습니다. 5버전으로는. 제가 거장과 마르가리타는 그 당시에 러시아의 역사를 알고 읽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안 읽었어요. 그걸 알고 읽고 싶다. 그래야 좀 더 재밌게 잘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직 안 읽었는데 언제 읽을지. 이것도 최근에 샀습니다. 이거는 제가 우연히 또 봤는데 인터넷 하다가 다른 책과의 다른 이 미하일 불가코프의 다른 소설과 느낌이 좀 다르다 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한번 읽어볼 예정입니다. 좋아하는 작가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쌀 거예요. 6,900원. 이 책은 제가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었는데 다시 읽을 예정입니다.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내용도 있고 판타지스러운 내용도 있는데 제 스타일이에요. 제 스타일. 그래서 샀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잠깐 가면은 무사 이자와 뭐 또 있고 총 7권까지 있는데 제가 1, 3, 7은 구할 수 있는데 4권은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기도 하고 자리도 없고 해서 안 샀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 권만 있어요.
언젠가는 사겠죠. 그리고 또 짜잘하게 보면은 중고서점에 샀던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알라딘 말고 진짜 중고서점, 중고 책방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갖고 다니기 편하게. 이것도 아마 이건 아닌가? 추억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불침번 할 때 그러면 안 되지만 너무 심심해서 읽으려고 몰래 읽으려고 산 건데 정작 불침번 사면서는 제대로 못 읽었어요. 이게 언제 읽었더라? 어쨌거나 읽긴 읽었습니다. 이 버전으로. 진짜 걸작입니다. 오징어 없어도. 좋아하는 책이죠. 이제는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만화까지, 소설, 만화까지만 하고 그만하는 걸로 하죠. 뭐 영성서적, 역사서적, 뭐 철학, 뭐 다른 에세이 별로 없긴 한데 뭐 그런 거는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찍는 걸로. 자, 일단 이사벨 아연데 유명한 작가인데 다른 책은 안 읽어봤고 요 세 권 시리즈 모았습니다. 청소년 소설 세 권 시리즈 모았고 이거 하나 보여드리자면 요런 모양. 그리고 범우사의 작은 책 두 권, 인물 삼국지, 동물농장. 아직 안 읽었어요. 동물농장은. 인물 삼국지는 한 세네 번 읽었습니다. 요 뒤에는 또 만화책이 있는데 일단 사카모토입니다만 굉장히 애정하는 캐릭터죠. 완벽한, 하지만 재미있는, 웃긴. 좋아합니다. 사카모토군. 그리고 아빠 어디가? 아빠 어디 가래? 아빠는 4살, 5살. 이거는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있는 책이라. 6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샀죠. 이거는 에세이 느낌인데 만화도 있고 아마 90년대생 부터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관련 추억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재밌게 읽었습니다. 옛날 추억이 어찌나 생각나던지. 새벽이라 그런지 어둡네요. 만화를 독파하는 타락론 백치. 사카구치 하는거에 소설을, 그리고 이건 에세이를 해야 되나요? 만화와 한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레스오퍼, 아이고, 그레스오퍼, 카이지, 종말의 바보, 마왕 왈츠가 있습니다. 카이지랑 마왕은 뭐 한 권씩 갖고 있는 거랑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좀 그러네요. 자, 그레스오퍼. 아까 말했던 이사카 고타로의 그 그레스오퍼 킬러 시리즈 그레스오퍼를 만화 완책입니다. 크게 내용이 다르잖아요. 비슷합니다. 읽어볼만 하고요. 뭐 카이지군, 자와자와 하는 카이지군 중고로 한 거 샀습니다. 그냥 기념으로 샀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사카 고타로의 종말의 바보 만화 한 책이고 이것도 만화 한 책. 이거는 근데 내용이 많이 달라요. 아직 안 읽어봤죠. 이건 10권짜리 10권 넘나요? 다 모으기 그렇기도 하고 한번 읽기 시작하면 다 읽기를 원하는데 다 읽기 힘들어서. 그리고 왈츠, 이게 매미입니다. 매미, 그리스오퍼의 매미. 이 책을 소개하자면 크리스토퍼와 관련이 있어요. 이완희 씨도 나오고 매미 세미도 나오고
구지라 그래도 나오고 푸시맨도 나오고 푸시맨 나오나요? 아마 나올 거예요. 아니다. 구지라랑 푸시맨 안 나온다. 이게 아마 설정이 그래스오퍼 시점의 전 시점일 겁니다. 아마. 총 6건이고요. 이거는 제가 만화책 중고 주문할 때 따라온 책입니다. 별 의미는 없어요, 이 책은. 그렇고, 역사서적이나 다른 기타 서적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밑에 더 있네요. 켜야겠네요. DC 코믹스 캐릭터 대백과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DC 코믹스의 캐릭터 대백과 안에. 표지부터 보세요. 미쳤습니다. 라인업이. 뒷표지도 보여드리자면은 그린랜턴, 플래시, 캡틴 콜드, 나머지 이런 거의 다 있습니다. 가격은 38,000원. 그만한 값어치를 저한테는 하지 않았지만 DC 팬들에겐 하지 않을까 합니다. 배트맨 더 킬링 조크. 걸작이죠, 이것도. 웃어요. 한 2번 정도 읽었고요. 그리고 저스티스 리그 오브 아메리카. 저스티스. 멋있어. 두 번째 빌런. 세 번째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리고 배트맨 허쉬. 배트맨 아캄 어사일럼. 이건 굉장히 어두운 내용입니다. 굉장히 어두워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아시겠지만 요만큼이 만화고 요만큼은 줄글입니다. 조금 어려웠어요, 저한테. 킹덤 컴. DC나 마블, 특히 이런 미국 만화책들 굉장히 고급적이에요. 멋집니다. 다른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보이프 벤드타. 영화로도 한 번은 봤던 그렇죠. 굉장히 근데 글씨가 작아요. 그리고 어벤져스, 토르, 헐크. 이게 아이언맨인가요? 초창기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스파이더맨, 울버린, 닥터 스트레인지인가? 잘 모르겠네요. 배트맨인가? 조금 읽다 말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DC 코믹스나 마블을 잘 몰라서 관심을 가지고 모아보려고 한 권씩 샀던 건데 돈대로 깨지고 제가 그렇게 큰 관심은 없어서 그렇게 끝났죠. 지금 거의 이제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얘기하니까 힘드네요. 이렇게 힘들 줄이야.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